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마리 로베르의 1년 전과 똑같은 고민을 하는 나에게,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작가인데 우리 프랑스 하면 철학의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제 기억에 90년대에 그 프랑스 현대 철학자들에 대해서 당시 그런 선망하던 분위기가 우리 한국에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푸코, 데리다, 락강, 기타 등등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그런 철학자들이었죠. 그리고 프랑스는 대학 입학 시험에 바칼로레아라는 철학 서술 문제를 내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철학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높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은 굉장히 쉽게 쓰여진 철학서예요. 근데 놀라운 게 이런 철학서가 프랑스 언론에서 찬사를 받고 철학을 널리 알리는데 이제 공헌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도 이제 과거와 달리 지금은 철학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높은 나라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쉽게 쓰여진 철학서고 구체적인 에피소드, 그러니까 철학적 답변을 얻기 위한 그런 사례를 재미있게 아주 길게 썼어요. 그리고 철학자들의 조언을 담고 있는, 전반적으로 재미있고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철학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철학자들의 조언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제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적용해 봄직한 그런 내용 한 3가지 정도만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철학자 스피노자의 조언인데,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어요. 나는 왜 시도만 하고 끝을 맺지 못하는가. 이 책 속에는 과소비를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래서 과소비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피노자의 철학으로 극복을 하는 이런 내용인데, 약간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시도만 자주 하면서 왜 끝을 맺지 못하는가, 용두사미에 대한 고민, 그것에 대해서 스피노자의 철학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노자는 철학자들의 철학자라고 불릴 정도로 철학사에서 비중이 있는 인물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체도 열광했던 그런 철학자죠. 스피노자의 여러 개념 중에 코나투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런 개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여러 면에서 유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코나투스 어떤 의미냐면, 본래 자신다운 모습으로 있으려는 힘, 그러니까 존재의 본질, 나만의 개성, 그런 것들을 코나투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코나투스 안에는 한 개인의 욕망, 의지, 충족,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고, 자, 코나투스가 제거되면 그 사물은 필연적으로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존재를 하지만 코나투스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본래 나다운 모습, 내 자신다운 모습으로 있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 욕망,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분출되지 않는 그런 존재라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피노자가 미덕으로 본 것이 뭐냐면, 어떤 사회 윤리, 도덕, 이런 것으로 자신의 코나투스를 억압하는 것, 이런 거는 미덕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남성으로서 해야 될 의무,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의무, 각자의 위치에서 이 사회에서 바라는 그런 의무들이 있죠. 그런 거는 코나투스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에이두스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로, 그 에이두스로 자신의 코나투스를 억압하는 것, 그거는 미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코나투스를 끊임없이 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을 발휘하고, 이 내면의 역동성,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분출되는지,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할 때 내가 즐겁고 행복한지, 그런 나의 코나투스를 깨달아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코나투스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홀로 방 안에 앉아서 나의 코나투스가 뭐지? 깨달을 수가 없죠. 코나투스를 알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많은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시도를 하는 그 자체는 자신의 코나투스를 찾으려는 그런 의지, 욕망의 발현이기 때문에 미덕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 중에서 모든 시도가 다 나의 코나투스가 될 수는 없죠. 당연히 용두사미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하고 끝을 맺지 못하는 것, 용두사미를 많이 보이는 것, 이런 것들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안 보이기 위해서 에이도스, 나에게 주어진 의무, 나의 성, 지위, 위치 이런 것들에서 행해야 될 그런 의무만 행하는 그런 삶은 좋은 삶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시도를 자주 하는 것, 끝을 맺지 못하는 것, 자, 그 자체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 코나투스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려는 시도를 오히려 우리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인데 고민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실수한 자신을 용서하기 힘들어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많은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실수들을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등에 땀이 나고 참담하고 창피하고 그런 기분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참담한 흑역사, 특히 뭐 술을 마신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런 흑역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어떠한 장소에서의 적절치 못한 뭐 행동 이런 걸로도 흑역사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경험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경험이 없으면 삶을 구성하는 그 각각의 요소들이 없어지는 거니까 경험 그 자체가 이제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담한 흑역사라고 하지만 그조차도 값진 경험의 순간이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알미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라는 거는 경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이 알미라는 게 발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굴욕적이거나 실망스러운 순간이 많이 있겠지만 경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게 해준다. 이거는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그 개념하고도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내 자신을 더 잘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를 발견하고 내면의 이야기를 듣게 해준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 나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서 내면적 자아의 완성, 그런 것들이 성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삶을 단련시켜 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경험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험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 시도를 많이 하다 보면 성공의 가능성도 많지만 실패의 가능성도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찬란한 기억도 생길 수 있겠지만 또한 참담한 흑역사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혐오를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혐오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아요. 어떤 자신의 과거 여러 행적에 대해서 그리고 순간에 어떤 자기 부정, 자기 혐오의 감정 이런 것도 쉽지 않죠. 근데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 그럴 때는 물끄러미 관찰을 하는 것 이것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감정이 무너지고 누구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걸 하고 있지? 단박에 허무해져 버리는 이런 순간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는 관찰을 하는 거죠. 내 마음이 지금 이렇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담한 거, 수치심, 창피함. 내 마음이 그냥 이렇구나. 이렇게 관찰, 약간 객관화해서 거리감을 두고 자기 자신이지만 관찰을 하게 되면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조금은 헤어나올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조언을 드려봅니다. 하여튼 이 고민에 대한 결론은 경험은 다 좋은 것이고 단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다만 같은 실수를 자주 반복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자주를 썼어요. 그러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경험으로 그 실수를 두 번 다시 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쉽지 않죠. 하지만 자주 반복하지 않는 것.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안에는 이거는 나의 코나투스가 아니고 나의 참담한 흑역사만을 만드는구나.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좋은 삶은 경험을 통해서 더 나아지는, 자신을 단련하는 이런 것이 덕이고 이런 덕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피크로스의 철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에게 있어서는 예전부터 왠지 모르게 끌리는 철학자, 그런 철학자를 꼽으라면 에피크로스를 저는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의 철학 중에서 행복이란 무엇일까? 행복에 대한 정의, 그런 거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크로스는 행복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포니아, 육체에 대한 고통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체적으로 고통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이 고통만 없어도 너무 행복하겠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육체에 고통이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 것들을 마음껏 느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마음의 평정심, 아타락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포니아, 아타락시아. 이런 개념 정도는 알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에서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면 뭐 기쁘고 뭐 쾌감이 있고, 그러니까 에피크로스를 뭐 쾌락주의 철학자다 이렇게 단어 자체를 이제 이상하게 명명을 해서 굉장히 쾌락을 추구하는 철학자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마음의 평정심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타락시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부분은, 자, 행복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두려움이라는 감정인데, 자, 이 두려움의 감정을 제거하는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운명에 대한 두려움. 사실 우리 그런 거 일상적으로 많이 겪게 되잖아요. 내가 갑자기 폭삭 주저앉는다면, 저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면 삶에 있어서 어떻게 될까? 뭐 그런 두려움들, 사업을 하면서 이게 망한다면, 회사에서 뭐 잘린다면, 기타 등등. 그런데 에피크로스는 운명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자, 운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명을 약간은 조심할 수는 있지만 통제하기는 어렵죠. 제가 어떤 일을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저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은 해외와 네트워크를 맺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폭삭 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갑자기 온라인 비즈니스를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경쟁자도 많고 시장도 작은 것 같고 막 두려운데, 갑자기 또 코로나가 발생해서 온라인 비즈니스가 빵 터져서 잘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예는 무수히 많죠. 그리고 과거에는 특히 더 했겠죠. 왜냐, 뭐 왕에 의한 통치 이런 시대에는 까딱 잘못하면 그냥 순식간에 역적이 돼서 또는 그 부류로 몰려서 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과거 로마 시대의 스토아 철학부터 시작해서 이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색들 많은 철학자들에 의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가 죽기 전에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죽기 전이니까. 그리고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죽었으니까 죽음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막 유언 남기고 그러면서 스르륵 눈을 감는 이런 것들을 많이 봐서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죽음의 과정에서 그 자체를 인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행복하지 않다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두려움인데, 이 부분은 행복을 이제 외형적 성과 이런 걸로 판단을 하게 되면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외형적으로 많은 부를 얻지 못하거나 내 평생에 있어서 명예를 얻지 못하거나 이러면은 행복하지 못하겠네. 그래서 에피크로스는 그런 외부 세계에 덜 의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라든가 외형적 성과 이런 것들을 적게 가졌더라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자족하는 것. 자족, 사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같아요.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 키워드가 자족이 아닐까. 그래서 저도 이 자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거의 매일 생각을 끊임없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적게 가졌더라도 자족하며, 그러니까 외형적 성과는 뭐 많으면 뭐 좋은 것인데 없어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왜냐, 그런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노력해서 이룰 수도 있겠지만, 다 노력을 하지만 그 중에 이루는 사람이 많진 않죠. 그러니까 그 영역을 우리가 이제 운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하튼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족하며 나의 존재, 내가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이런 것들을 알고 기쁨을 최대한 누리는 것, 거기서 행복이 존재하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츠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